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68년 남자분의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폐지 신청, 면책 의견이었습니다. 채권제인은 없었고요. 최근 주거 이력을 보겠습니다. 2007년에 2012년에 부천시 소사구 임차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이 2천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구 태계로의 무상거주, 누나 장모씨 소유의 집에 무상거주인데, 이게 이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누나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니까, 혹시 상속 과정에서 협의 분할 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포기했을 때 이제 부인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쟁점이 이제 불거지는 거죠, 벌써. 직업 이력은 2007년에서 2011년에는 주로 이제 여행 가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해외 여행 가이드인 것 같아요. 2014년, 15년에는 현지 한식당,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 같은데,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서 현지 한식당 지배인 생활을 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일용직입니다. 대리운전, 발레파킹 등. 파탄 시기는 2005년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2012년도부터 이제 2012년이 아마 상속이 이루어진 시기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이혼 후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던 중 태국에 들어가 5년간 가이드를 하며 지냄. 부친이 사망으로 귀국 후 대리운전으로 생활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코리안 바베큐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 통풍으로 병원을 다니게 됨. 이후 시간당 아르비탈하며 생활하고 있어 소득이 없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거죠. 이혼 시기는 이제 95년 1월,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5월에 다시 또 이혼을 했고요. 아마 결혼을 2번 하신 것 같아요. 채무자는 이제 51살이고 일용직, 통풍, 당뇨, 고혈압으로 경광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은 23살이고 고등학교 졸업, 아들은 18살로 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파산 채권은 8,199만원이에요. 채권자는 한 서너 명, 3명입니다. 이제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 5년 동안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사건이 좀 문제가 됐을까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관제인이 발견한 거는 사행위 소송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행위 소송이.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채권자들이 누나에 대한 사행위 취소소송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친이 2008년 9월 20일 사망하자 누나가 부친 소유의 서울 이제 몇 번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상속 협의 분할로 단독 상속했습니다. 자, 채무자는 아까도 보셨지만 2005년도에 이미 파탄이 이르렀죠. 이걸 누나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건 어떻습니까? 사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파산도 쟁점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등 경제적 파탄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엠메이드 대부 주식회사, 똑똑한 회사죠. 2012년 9월 7일 이 사행위 소송은 5년 내에 해야 돼요. 5년 내에. 2008년 9월 20일이니까 2013년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1년 남겨놓고 간신히 이제 했죠. 2012년 9월 7일 사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이거를 이제 보전 처분 금지를 해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한편 다른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년 3월 13일 아직 5년 안 지났죠. 동일한 사유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법원에 2013 가단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5일 부동산이 지분 2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획득을 했습니다. 일부가 취소된 거죠. 20분의 1만
이전해라. 20분의 1만 인정해 준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행위 소송에서 20분의 1만 인정한 이유는 누나가 마지막까지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산 그런 삶을 인정을 해서 뭐 기여분인가요? 그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누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제 신한카드한테 소송 졌잖아요. 750만원의 금원을 송금해서 이제 변제했습니다. 당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이 금원을 지급받고 연체정보 삭제, 연체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채권자 취소 소송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어떤 모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알아서 다 제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도 나고 뭐가 먼저 나면 후행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다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이 채권자 엠메이드 주식회사가 먼저 사행위 가처분을 해놨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2012년 9월 7일 아까 여기 있죠.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처분은 누나가 말소를 안 해서 아니면 뭐 제소명령 같은 걸 안 해갖고 여전히 현재까지 2019년까지 누나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엠메이드 주식회사의 사행위 취소권이 제척기간은 5년이 도과된 2013년 이제 9월 21일 날 만료하죠. 자, 그러니까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게 부인권 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났죠.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관제인은 부인권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18년 9월 20일 날 만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9일 날 파산 선고가 된 겁니다. 2019년 9월 9일. 이걸 아마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관제인이 아니라 그 신청 대리인이 변호사인가요? 변호사님이죠. 저 변호사는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파산 면책 신청해도 관제인은 별로 의미 없다. 관제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정확하게 채무자한테 고지해주고 안심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는 과감하게 들어온 거죠. 관제인도 검토를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관제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음. 신한카드의 사행위 취소 판결에서 누나의 기업은 부친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을 인정하여 상속분은 20분의 9를 인정한 겁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20분의 1로 제한한 점에 비추어 이를 재산이익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채무자가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채무가 증대된 면이 있으나 현재 일용직 소득만으로 이 채무를 8,199만원이라는 채무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으로 이제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주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는 저도 경험을 거의 못 해볼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채권자 중에 일부만 사행위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일부는 이제 변제를 받았는데 이 채무자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이행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채권자는 가처분인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낸 상태에서 파산 들어왔을 때 관제인이 만약에 제척기간, 이게 만약에 제척기간 파산 신청을 2018년 9월 21일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사행위 소송에 관제인은 일단 제척기간은 안 지났죠.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인권 대상이 되는데 부인권 그 가액 반환은 언제 시점이냐? 반환 시점이 현재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지금 채무자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7, 800, 1000만원 내니까 신한카드한테 변제한 게 이제 딱 합당한데 만약에 이게 공 하나가 붙었다. 1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뭐 한 5천만원 될 수도 있죠. 2, 3천 될 수도 있죠. 여기 한 평이. 이게 지금 43.7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한 15평 정도 되죠. 15평 조금 안 되네. 한 14평?
14평인데 2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채무자 거는 사실 뭐 반평도 안 되는, 반평이 1,5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1,500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이다. 서울 땅값이 한 평에 한 3천 되는 데도 있죠. 또 건물값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 어찌됐든 만약에 지금 현재 반환 시점의 그 시가가 그 당시보다 이제 폭등을 해서 780이었는데 지금 한 3천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관제인은 그 누나한테 가액배상으로 나머지 차액 2,300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누나는 2,300을 토해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시사점은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참은 거죠. 2018년 9월 21일 이후에 넉넉하게 이제 2018년, 2019년 9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건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들어왔으면 관제인한테 부인 소송을 당해서 오른 차액과 그 당시에 지급한 780만 원의 차액을 토해냈어야 된 사안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안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안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면책이 됐고 누나는 재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그 채무자 및 그 가족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